예, 오늘 그 김충남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국내 최고 안보 분야 전략가의 학자이신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김충남 박사님의 뭐 논문이라든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뵈니 아주 건강하시고 해서 참 반갑습니다. 또 여러 토론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자분이 한 9명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다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안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태 안보 파퓰리즘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역대 이 안보 파퓰리즘이 있었는데 특히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국면에서 더욱 극성을 좀 부리고 있다.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 전에는 이 안보 장사를 누가 하느냐 이제 뭐 장사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 북한의 안보 위협을 좀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정권에 좀 이익이 될까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지만은 최근의 동향은 뭐냐면 이 좌편향의 정치인들이 역으로 안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집권 여당이라든지 그 우리 정부의 당국이 했는데 지금 역으로 이제 그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그 김태호 박사님께서 우파 파퓰리즘도 경계해야 된다고 하면서 핵 무장론을 말씀하셨는데 뭐 대단히 우리 김 박사님한테 외람되지만은 핵 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우파 파퓰리즘이 아닙니다. 그건 애국심에 반로해서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충동에서 나온 얘기고 바로 옆에 계시는 송대성 박사님이 최근에 핵무장론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옆에서 우파 파퓰리즘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민망했는데 이 파퓰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셔야 돼요. 진실이 아닌 것, 팩트가 아닌 것을 팩트처럼 말하면서 대중들을 갖다가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대중인기 영합주의다. 파퓰리즘을 우리가 번역하는 이유가 팩트가 아닌 걸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예를 들면 군 복무제라든지 복무 단축이라든지 또는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것을 실제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조작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핵무장론을 가지고 우파 파퓰리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힘들지만은 저는 우파 파퓰리즘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송대성 박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안보 파퓰리즘이 그 횡행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안보 위협의 실체를 모른다는 그 정말 아주 그 원인 규명에 있어서 대단히 적합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올 초만 해도 무수한 개량형 발사였죠. 또 최근에 김정남 암살하죠. 이라는 그 반문명적인 김정은 정권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 또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 지금 전 세계가 유엔을 비롯해 전 세계가 그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국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을 풀어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화되겠다. 남북한만 보고 살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느냐는 문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토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토론문에 안 나온 얘기. 자,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은 정말 그 불미스러운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바로 잡으면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위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국정농단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자, 그런데 국정농단에 편승해서 안보를 농단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안보농단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안보농단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여론조사 1위다.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그 입을 닫고 있는 것은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또 이 분야 전문가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저희는 자유민주연구원에서는 이번에 그 탄핵 국면에서 그 대선 주자로 나선 사람 중에 3% 이상 지지를 가진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그분들의 안보관을 검증하기 위한 저희 디자인 리서치를 해놔가지고 25개 문항,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25개 문항하고 북한 주장하고 그 대선 후보의 주장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0점부터 1점까지, 0.7에서 1점까지는 매우 위험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0.6, 0.4는 경계해야 될 안보관, 중립, 그 다음에 0.3 이하는 안심. 그랬는데 지금 대권 주자를 다루는 이 분들을 보니까 매우 위험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발표하려고 했는데 김정남 암살 사건 등등이 터져서 여론에 좀 스파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미루고 있는데 그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25개 문항과 북한하고 그분의 주장을 대비했는데 어떤 주자는 0.9점이 나와요. 완전 북한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저 안보 파퓰리즘에 경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진실하고 거짓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파퓰리즘을 우리가 저걸 무너뜨리려면은 이 싸움의 구도를 갖다가 진실 대 거짓으로 몰고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그 광우병 소개 사태, 수입 사태라든지 그 뒤에 사드 문제라든지 이 재반 문제에 있어서 천안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은 이게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하는 정도로 명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저쪽에 거짓 선동에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전에 지금 패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밀리니까 오프라인에서 밀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이버 공간, 인터넷이라든지 SNS,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만 알려주면은 진실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도를 진실과 거짓의 구도로 몰고 나가서 저런 안보 파퓰리즘을 우리가 부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안보 홍보를 할 때 이 정부 당국자가 꼭 유념을 해야 돼요. 자,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대부분 대통령의 찬원을 받드는 저희 정권 친화적인 안보로 간다. 이거 잘못하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하고 국가의 이념이 배치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부분의 당국자 공무원들은 바로 거기서 정권 친화적인 대통령에 순응하는 안보 정책을 펼쳐요. 김대중 정부 때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코드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 원칙에 입각해서 안보 분석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추구하는 지향하는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분들은 말을 합니다. 국민 친화적인 안보 정책을 펼쳐야 된다. 언뜻 듣기에는 정말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 국민 친화적인 이 안보 정책은 잘못하면은 이게 바로 파퓰리즘,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흘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인데 그건 대다수 한 60% 이상 국민들이 종북 자유나 북한의 선동에 세뇌당해서 사회주의로 가자, 연방제 통일하자 할 때 그럼 우리가 연방제 통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국민 대다수가 원해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국민 친화적인 이 안보 정책들이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 당국자가 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국가 이념에 맞는 정책을 구사하고 안보 정책을 구사해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자꾸 정권 쳐다보고 국민 쳐다보면은 대한민국 우습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라고 제가 지금 9분 20초를 지나고 있는데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